3절에서는 NIO의 핵심 객체인 버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퍼는요, 자, 읽고 쓰기 가능한 메모리 배열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NIOS는 데이터를 입출력하기 위해서 항상 버퍼를 이용을 합니다. 프로그램이 자, 입력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항상 버퍼에 먼저 저장을 하고, 자, 프로그램은 이 버퍼에서 데이터를 얻습니다. 자, 반대로 프로그램이 어떤 데이터를 자, 목적지로 보낼 때 자, 막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 데이터를 일단 버퍼에 저장해 놓고 자, 이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목적지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퍼는 NIO에서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는 객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버퍼의 종류는 자, 분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저장되는 데이터 타입에 따라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바이트 버퍼, 차 버퍼, 인트 버퍼, 더블 버퍼가 있습니다. 자, 자세한 것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메모리를 사용하느냐에 따른 분류도 있는데요. 자, 다이렉트 버퍼와 넌 다이렉트 버퍼도 있습니다. 다이렉트 버퍼는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메모리를 이용을 하는 거고요. 넌 다이렉트 버퍼는 JVM이 관리하는 메모리를 이용을 합니다. 자, 자세한 것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에 따른 버퍼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NIO 버퍼는 저장되는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자, 별도의 버퍼 클래스를 제공을 합니다. 자, 이들 버퍼 클래스는 모두 버퍼 추상 클래스를 상속을 하는데요. 자,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버퍼라는 추상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좀 이와 같이 다양한 버퍼들이 자, 하위 클래스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바이트 버퍼는 바이트 데이터를 저장하는 버퍼고요. 차, short, int, long은 자, 정수를 저장하는 버퍼입니다. 그리고 플롯, 더블 버퍼는 실수를 저장하는 버퍼입니다. 자, mapped 바이트 버퍼는요, 파일의 내용에 랜덤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파일의 내용을 메모리와 매핑시킨 버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로 바이트 버퍼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바이트 버퍼에서 자, 이러한 버퍼를 또 생성을 할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이런 버퍼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넌 다이렉트와 다이렉트 버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넌 다이렉트 버퍼는 JVM이 관리하는 흰 메모리 공간을 이용하는 버퍼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버퍼 생성 시간은 빠르지만 자, 버퍼의 크기를 크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자, 운영체제가 JVM에게 할당한 메모리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넌 다이렉트 버퍼가 입출력을 하게 되면요. 자, 내부적으로 다이렉트 버퍼를 이용을 합니다. 자, 다이렉트 버퍼에 자, 일단 넌 다이렉트 버퍼의 데이터를 자, 복사하고 나서 자, 입출력을 하기 때문에 자, 상대적으로 다이렉트 버퍼를 직접 이용하는 것보다는 넌 다이렉트 버퍼의 입출력 속도는 늦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이렉트 버퍼는요, JVM이 관리하지 않고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메모리 공간을 이용하는 버퍼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운영체제에 네이티브 C 함수를 호출해서 자, 다이렉트 버퍼를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자, 넌 다이렉트 버퍼보다는 생성 시간이 다소 걸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생성하기보다는 자, 한번 생성해 놓고 재사용하는 곳에서 자, 적합합니다. 자, 운영체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버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대용량 버퍼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표는 다시 넌 다이렉트 버퍼와 다이렉트 버퍼를 자, 차이점을 정리를 한 건데요.
자, 정리를 한번 더 해보죠. 자, 사용하는 메모리 공간은 자, non direct 버퍼일 경우에는 JVM 힙 메모리를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이렉트 버퍼는 자, 운영 체제의 메모리를 사용을 합니다. 자, 버퍼 생성 시간을 보게 되면 자, non direct 버퍼는 버퍼 생성이 매우 빠릅니다. 하지만 다이렉트 버퍼는 네이티브 C 함수를 호출해야 되고 잡다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상대적으로 버퍼 생성이 느립니다. 자, 버퍼의 크기는요. non 다이렉트 버퍼는 작지만 다이렉트 버퍼는 큽니다. 그래서 운영체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크게 버퍼를 만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때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입출력 성능은 자, non 다이렉트 버퍼는 낮습니다. 자, 그 이유는 자, 내부적으로 non 다이렉트 버퍼는 다이렉트 버퍼를 생성을 해서 데이터를 복사한 후에 자, 입출력을 하기 때문에 자, 다이렉트 버퍼를 직접 써는 것보다는 입출력 성능이 낮습니다. 자, 다이렉트 버퍼는 당연히 높겠죠. 그래서 입출력이 빈번할 경우에 다이렉트 버퍼를 쓰는 것이 훨씬 성능에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예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하나는 대용량 버퍼 생성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그래서 non 다이렉트 버퍼와 다이렉트 버퍼에서 자, 대용량 버퍼를 생성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자, 테스트 해볼 거고요. 자, 또 하나는 이미지 파일을 100번 복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볼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버퍼를 이용하는 것이 빠른지 자, 테스트하는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죠. 자, 패키지 이름은 섹션 03 이그잼 01 다이렉트 버퍼라고 주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추가하도록 하죠. 자, 클래스 이름은 버퍼 사이즈 이그잼플로 주겠습니다. 자, 먼저 다이렉트 버퍼부터 생성을 한번 해볼 건데요. 다이렉트 버퍼는 바이트 버퍼만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바이트 버퍼를 생성을 할 건데요. 자, 바이트 버퍼에 자, allocate direct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자, 다이렉트 버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매개 값은 몇 바이트까지 저장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capacity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200 곱하기 자, 1024 곱하기 1024 하면은 자, 200MB가 되겠죠. 그래서 200MB를 운영체제 메모리에 생성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이렉트 버퍼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었다면 자, 이렇게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를 해서 자, 이번에는 non 다이렉트 버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on 다이렉트 버퍼. 자, 엔치 하나 더 들어가야 되나요? 자, 그 다음에 바이트 버퍼에 allocate direct가 아니라 자, allocate라고 하는 메소드만 호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메소드는 JVM 힙 메모리 영역에 자, 이 정도의 바이트가 저장될 non 다이렉트 버퍼를 생성을 합니다. 자, 성공적으로 non 다이렉트 버퍼가 생성되었다면 자, 이렇게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자, 다이렉트 버퍼는 생성이 되었지만 자, non 다이렉트 버퍼는 out of memory 에러가 나면서 생성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 파일을 100번 복사하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넌 다이렉트 버퍼가 빠른지 다이렉트 버퍼가 빠른지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아직 배우지 않은 파일 채널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 직접 작성하지 않고요. 자, 책 예제 소스에서 가져와서 자, 성능 테스트만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그림 파일이 하나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그림 파일을 자, 이렇게 복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퍼포먼스 이그젬플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이그젬플을 열어보면 자, 패스 객체가 지금 현재 3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패스 객체는 원본 파일이고요. 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자, 타겟 파일입니다. 그래서 house jpg를 house2 jpg로 저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house3 jpg로도 저장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이거는 파일의 사이즈를 자, 얻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파일 채널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자, 원본 파일을 읽기 위해서 자, 파일 채널을 만들었고, 타겟 파일의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해서 두 개의 파일 채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버퍼를 자, 만들었는데요. 자, 하나는 non direct 버퍼를 만들었고요. 자, 하나는 다이렉트 버퍼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non direct 버퍼를 이용해서 자, 파일을 100번 복사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시간을 자, 측정을 해서 자, 이렇게 걸린 시간을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이렉트 버퍼를 이용해서 자, 이미지 파일을 100번 복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걸린 시간을 출력을 한 겁니다. 자, 이거는 파일 채널을 닫는 거죠. 자, 그래서 아직 배우지 않은 자, 파일 채널과 자, 버퍼 사용 방법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간단하게 테스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 보면 자, non direct 버퍼보다는 자, 다이렉트 버퍼가 훨씬 자,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버퍼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퍼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각 버퍼 클래스에 자, allocate라고 하는 메소드를 자, 호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allocate는 non direct 버퍼를 생성을 합니다. 자, 각 데이터 타입별 자, non direct 버퍼를 이제 생성을 하는데요. 매개 값은 해당 데이터 타입의 저장 개수를 말합니다.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실까요? 자, 바이트 버퍼, 차 버퍼, 자, 더블 버퍼, 자, 플롯 버퍼, 인트 버퍼, 롱 버퍼, 자, 숏 버퍼가 있는데, 자, 이들 버퍼의 정적 메소드인 allocate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자, 해당 타입의 버퍼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자, 매개 값은 자, 해당 타입의 데이터를 몇 개까지 저장할 수 있느냐인데요. 자, capacity죠. 자, 바이트 버퍼 같은 경우에는 자, capacity만큼의 바이트 값을 저장을 하는 거고요. 자, 더블 버퍼 같은 경우에는 capacity만큼의 더블 값을 저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int 버퍼 같은 경우에는 capacity만큼의 int 값을 저장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개의 바이트를 저장하는 non direct 버퍼는 자, 이렇게 자, 생성할 수 있고요. 자, 100개의 문자를 저장하는 non direct 버퍼는 이렇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램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자, non direct 버퍼를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램 메소드는 자, 랩핑한다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미 생성되어 있는 타입별 배열을 자, 랩핑해서 자, 버퍼를 생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코드를 보면 자, 이미 자, 바이트 배열이 이렇게 생성되어 있고 자, 이 바이트 배열을 랩핑해서 자, 바이트 버퍼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바이트 버퍼에 랩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자, 이 바이트 배열을 매개값으로 제공을 해주면 이 랩은 자, 이 바이트 배열을 랩핑해서 바이트 버퍼를 생성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이제 리턴하는 거죠. 자, 다른 예를 보면 자, 차 배열이 자, 미리 생성되어 있고요. 자, 차 버퍼에 자, 랩 메소드로 자, 차 배열을 매개값으로 주면 자, 이 랩 메소드는 이 차 배열을 랩핑해서 차 버퍼를 만들고 자, 리턴을 해줍니다. 자, 차 버퍼는요. 자, 또 다른 랩 메소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이 문자열을 주게 되면 자, 이 문자열에서 하나의 문자를 자, 추출한 다음에 자, 이것을 가지고 차 버퍼로 생성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allocate direct 메소드를 볼 건데요. 자, allocate direct 메소드는 말 그대로 다이렉트 버퍼를 생성을 합니다. JVM 흰 메모리 바깥쪽, 즉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메모리에 자, 다이렉트 버퍼를 생성을 하는데요. 자, 각 타입별 버퍼 클래스에는 없고 바이트 버퍼에서만 제공이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차 버퍼나 또는 인트 버퍼 또는 더블 버퍼에 쓰는 자, allocate direct라는 메소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100개의 바이트를 저장하는 다이렉트 바이트 버퍼는요. 자, 이렇게 자, allocate direct 이렇게 하고 capacity 즉 저장할 수 있는 바이트 수를 자, 여기에 주면 자, 이 allocate direct는 운영 체제가 관리하는 메모리에 자, 버퍼를 만들어서 자, 리턴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뭐 차 버퍼, 인트 버퍼, 그 다음에 더블 버퍼는 다이렉트 버퍼를 사용할 수가 없을까요? 자, 그거는 아닙니다. 자, as 자, 뭐뭐뭐 버퍼라는 메소드도 존재하는데요. 자, 이 메소드는 바이트 버퍼에 있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바이트 버퍼를 자, 다이렉트 버퍼로 생성을 하고 나서 바로 이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각 타입별 다이렉트 버퍼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as 차 버퍼. 자, 요거는 자, 차 버퍼를 만드는 거고요. as short 버퍼. 이는 short 버퍼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각 타입별 다이렉트 버퍼를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생성할 때는 자, 바이트 버퍼로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환을 하는 거죠. 자, 타입에 맞게끔. 자, 코드를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보면은 바이트 버퍼를 생성했는데 자, 다이렉트 버퍼를 생성했죠. 자, 100개의 바이트를 저장할 다이렉트 버퍼를 생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as 차 버퍼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자, 차 버퍼로 변환을 하게 되면은 이 차 버퍼 안에는 저장할 수 있는 문자가 50개밖에 안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자, 한 문자당 2바이트를 차지하니까요. 그래서 총 100바이트니까 자, 이 100바이트에서 저장할 수 있는 문자 수는 50개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 차 버퍼에는 50개의 문자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경우인데요. 자, allocate direct 100 이렇게 하고 나서 as int buffer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자, 바이트 버퍼를 int 버퍼로 바꾸는 건데요. 자, int는 4바이트죠. 그러면 100바이트를 4바이트로 이렇게 잘랐을 때
총 25개의 자,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25개 공간에 int 값을 이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int 버퍼에는 총 25개의 정수를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차 버퍼는 2바이트 크기를 가지고 자, int는 4바이트 크기를 가지기 때문에 자, 결국 초기 다이렉트 바이트 버퍼의 생성 크기에 따라서 자, 이 변환된 버퍼의 저장 용량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0으로 주면 자, 이것은 100이 되고 이건 50이 되는 거죠. 바이트 버퍼로 다이렉트 버퍼를 생성하고 났어요. 자, 차 버퍼 그리고 인트 버퍼로 변환한 후에 자, 저장 용량을 출력을 하는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클래스를 추가를 할 건데요. 자, 클래스 이름은 다이렉트 버퍼 그 다음에 capacity 자, example로 주겠습니다. 메인 메소드를 체크를 하고요. 다이렉트 바이트 버퍼를 먼저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트 버퍼 equal 바이트 버퍼에 자, allocate direct 자, 이렇게 해서 자, 100을 주면 자, 100바이트를 저장할 수 있는 바이트 버퍼가 생성이 된 거죠. 자, capacity를 출력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저장 용량 자, 이렇게 주고요. 자, 바이트 버퍼의 capacity를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100이 나오겠죠? 자, 이번에는 자, 다이렉트 버퍼를 생성을 하고 났어요. 자, 차 버퍼로 변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 버퍼로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자, as 차 버퍼 자, 그랬을 경우에 차 버퍼의 capacity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Shift O 해서 자, 임포트 시켜주고요. 그러면 50 자, 바이트가 아니고 뭡니까? 문자죠? 50 문자. 자, 이번에는 자, int 버퍼로 변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s int 버퍼. 자, 여기는 자, int 버퍼가 되겠죠? 자, 여기는 자, 정수가 되겠습니다. 자, Ctrl Shift O에서 자, 임포트 시켜주고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25 정수. 자,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이렉트 버퍼는 먼저 바이트 버퍼부터 생성하고 자, 필요에 따라서 타입별 버퍼로 변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이트 해석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트 오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운영체제는 2바이트 이상을 처리할 때 자, 처리 효율이나 CPU의 디자인상의 문제로 바이트 해석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이트 해석 순서는 데이터를 자, 외부로 보내거나 또는 외부에서 받을 때 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바이트 데이터를 다루는 버퍼도 이제 이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바이트 해석 순서는 자,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자, 빅 엔디안과 자, 리틀 엔디안으로 나눕니다. 자, 빅 엔디안은 앞 바이트부터 먼저 처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자, 리틀 엔디아는 딥바이트부터 먼저 처리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레지스트에 있는 자, 이와 같은 바이트를 자, 메모리에 저장을 할 때 자, 빅 엔디안 같은 경우에는 자, 앞 바이트부터 읽어서 메모리에 자, 차례대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리틀 엔디안 같은 경우에는 자, 레지스트에 있는 자, 바이트 데이터를 자, 메모리에 저장할 때 자, 딥바이트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죠. 운영체제가 사용하는 바이트 해석 순서를 확인하는 방법은요. 자, 바이트 오더에 자, 네이티브 오더라는 메소드를 호출해 보면 됩니다. 자, JVM은 동일한 조건으로 클래스를 실행해야 하므로 무조건 빅 엔디안으로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윈도우에서 실행하는 JVM, 그리고 자, 맥에서 실행하는 JVM, 그리고 리눅스에서 실행하는 JVM은 자, 모두 자, 빅 엔디안으로 동작을 한다는 이야기죠. 자, 리틀 엔디안으로 동작하는 운영 체제에서 만든 데이터 파일을 자, 빅 엔디안으로 동작하는 운영 체제에서 읽어드려야 한다면 바이트 오더 클래스로 데이터 순서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JVM을 사용하게 되면 문제는 안 되는데요. 만약에 JVM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자, 반드시 바이트 오더를 맞춰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운영 체제와 JVM의 바이트 해석 순서가 다를 경우에 자, JVM이 운영 체제와 데이터를 교환할 때 자동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자바 개발자들은 바이트 오더에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하지만 다이렉트 버퍼를 자, 이용할 경우에는 자, 운영 체제의 네이티브 IO를 사용하므로 자, 운영 체제의 기본 해석 순서로 JVM의 해석 순서를 맞추는 것이 성능에 도움이 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JVM은 빅 엔디안이고요. 자, 운영 체제일 경우에는 자, 리틀 엔디안이면 빅 엔디안으로 만든 데이터를 자, 리틀 엔디안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자, 순서를 바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애초에 JVM에서 자, 리틀 엔디안을 사용을 한다면 자,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그대로 운영체제한테 전달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JVM의 해석 순서를 자, 운영체제의 해석 순서로 맞춰주는 것이 좋겠죠. 자, 이 코드는 자, 다이렉트 버퍼를 생성을 하고요. 바이트 버퍼에 자, 오더라고 하는 메소드로 자, 바이트 order.native order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리턴하는 값을 자, 매개 값으로 넣어주면 바로 JVM은 운영체제의 바이트 해석 순서와 JVM의 해석 순서를 자, 맞추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얻은 자, 이 바이트 버퍼를 가지고 여러분이 입출력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성능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운영체제가 어떤 바이트 오더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죠. 자, 새로운 패키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 이름은 example2에 바이트 오더라고 줄게요. 자, 책 예제 소스에서 자, 클래스를 복사해서 가지고 올게요. 자, 코드 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자,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보면은 자, 운영 체제의 종류 이렇게 해서 자, 시스템의 getProperty라는 메소드로 자, 운영 체제의 이름을 자, 얻어서 출력했고요. 자, 그다음에 네이티브의 바이트 해석 순서를 자, 출력하기 위해서 자, 바이트 order. 자, 네이티브 order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자, 리턴 값을 출력해 보았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죠. 자, 운영 체제의 종류는 자, 윈도우 7인데
바이트 해석 순서는 little endian으로 되어 있네요. 이전 시간에는 버퍼의 생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버퍼의 사용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퍼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자, 위치 속성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 속성의 종류는 position, limit, capacity, mark가 있는데요. 자, 이 표에서는요,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음 페이지에서 그림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읽거나 쓰는 값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리밋은 버퍼에서 읽거나 쓸 수 있는 위치의 한계를 나타냅니다. 자, 캐퍼시티는 버퍼의 최대 데이터 개수를 나타냅니다. 마크는 리셋 메소드를 실행했을 때 돌아오는 위치를 지정하는 인덱스입니다. 자, 다른 설명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자, 뒤에 그림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말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포지션, 리밋, 캐퍼시티, 마크 속성의 크기 관계는 각각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이제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4개의 위치 속성이 자,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 자,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초에 이제 7바이트의 크기의 버퍼를 생성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총 7바이트 크기의 자, 바이트 배열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위치 속성인 포지션 그리고 리밋 그 다음에 캐퍼시티 값은 각각 어떤 값을 갖고 있냐면 제일 처음에 버퍼를 생성을 했기 때문에 자, 포지션은 자, 0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읽고 쓰기 위한 위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읽은 값도 없고 그 다음에 쓴 값도 없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capacity 이거는 실제로 이 버퍼에 저장될 수 있는 최대 데이터 개수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그래서 capacity는 7이라는 값을 갖고 있습니다. 7. 자, 그 다음에 limit은 자, 처음에 이렇게 버퍼가 생성이 되면요. 자, limit은 capacity와 똑같은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limit은 읽거나 쓰기 위한 자, 한계값인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capacity와 동일한 7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버퍼에 2바이트를 이제 저장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럼 이렇게 노란색으로 데이터가 이제 저장이 자, 됐다고 가정을 한다면 자, 포지션은 자, 2라고 하는 인덱스에 위치합니다. 즉 2라는 값을 갖고 있고요. 이제 이 자리에 이제 다음 데이터, 즉 다음 바이트를 저장을 할 수 있다라는 위치 정보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자, 캐퍼시티와 리밋은 그대로 변함없이 자, 7이라는 값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3바이트를 저장을 했다고 보죠. 그럼 포지션이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3바이트는 자, 이렇게 저장이 되고 자, 그럼 포지션은 이제 5에 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5개의 바이트가 이제 저장이 되었고 자, 포지션은 5를 가리키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 자, 읽기 모드로 변경하기 위해 플립 메소드를 호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조금 전까지는 자, 쓰기 모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개의 바이트를 저장하고 그 다음 또 3개를 저장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뭐 쓰기 모드라고 본다면, 자 이제 읽기 모드로 변경을 하기 위해 플립이라는 메소드를 이제 호출해 주면, 자 어떻게 위치 속성 값이 변경이 되냐면, 자 한번 보시죠. 자 여기에 원래 포지션이 있었죠. 여기 포지션이 있었는데, 자 플립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포지션은 제일 앞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읽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limit이라고 하는 이 값은 원래는 이제 여기 있었죠. capacity라고 하는 여기에 있었는데, 자 플립을 호출하게 되면 이 limit은 데이터가 저장된 그 다음 인덱스, 자 원래 이제 포지션이 여기 있었는데요. 그래서 포지션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범위를, 자 이 limit이라는 값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는 바로 이전 인덱스가 갖고 있죠. 여기는 데이터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포지션이 여기에서 이제 0 인덱스에서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자 바이트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퍼에서 3바이트를 읽음 이렇게 하면, 자 하나 둘 세 개를 읽죠. 그럼 포지션은 이제 여기 와요. 자 그러면 앞으로 2바이트를 더 읽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여러분이 포지션이 3을 가리키고 리밋은 여전히 5를 가리키겠죠. 그 다음에 캐퍼시티는 여전히 7이라는 값을 갖고 있을 겁니다. 현재 포지션의 위치를 기억시키기 위해 마크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자 현재 포지션이 3 인덱스에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마크를 호출하게 되면 3 인덱스에 자 마크라고 하는 위치 속성이 생깁니다. 자 마크에 3이 저장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마크는 3, 포지션은 3, 그리고 리밋은 5, 자 캐퍼시티는 7이라는 값을 갖고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2바이트를 추가로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바이트를 읽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포지션이 자 리밋이라고 하는 값과 같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상태가 되면 더 이상 데이터를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포지션이 리밋이니까 이 이후부터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크는 이제 여전히 3이라는 값을 갖고 있고, 자 포지션과 리밋은 5라는 값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캐퍼시티는 여전히 7이라는 값을 갖고 있습니다. 자 포지션을 마크 위치로 이동하기 위해서 자 리셋을 호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리셋을 호출하게 되면 자 이 위치에 있던 포지션이 자 마크 위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크와 포지션은 3 인덱스 값을 갖고 있고, 리밋은 5, 그 다음에 캐퍼시티는 7이라는 값을 갖고 있습니다. 자 버퍼를 되감아 처음부터 읽기 위해 리와인드를 호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리와인드는 감는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리밋하고 포지션하고 이렇게 같이 있을 경우, 즉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읽었을 경우겠죠. 자, 그래서 포지션이 리밋에 있을 경우 자 리와인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자 포지션이 제일 처음 앞으로 돌아가서 0 인덱스를 가리킵니다. 즉 0 인덱스 값을 갖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에서 다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이 마크는 포지션이나 리밋이 마크보다 작은 값으로 조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 마크라고 하는 바로 이 위치 속성의 값이 3인데, 자 포지션이 이 마크보다 더 앞으로 가면, 아니면 리밋이 더 앞으로 가면 자 이 마크는 자동적으로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와인드 하게 되면은 포지션이 제일 앞으로 가기 때문에
자, 중간에 마크가 있으면 자,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버퍼의 위치 속성을 초기화하기 위해 클리어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여기에 만약에 포지션과 리밋이 이렇게 같이 있었다면, 자, 포지션과 리밋이 같이 있었다면, 자, 이 경우는 언제입니까? 바로 이 경우죠. 그래서 버퍼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읽게 되면 포지션과 리밋의 값은 같게 되겠죠. 자, 이때 자, 포지션과 리밋이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클리어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하게 되면은 자, 포지션은 제일 앞으로 가고 즉 0값을 가지고 자, 리밋은 제일 뒤, 즉 캐퍼시티와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7이라는 값을 갖게 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그 컴팩트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자, 위치 속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지 않은 데이터를 0번 위치로 이동을 하는 자, 컴팩트를 호출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A, B, C, D, E가 저장되어 있는 버퍼에서 자, A, B, C를 읽었어요. 그럼 포지션이 D에 가 있겠죠. 자, 이 상태는 아직 D와 E를 읽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컴팩트를 호출하게 되면 자, D와 E가 자, 제일 앞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포지션이 자, 이 다음에 위치합니다. 자, 그러면 왜 컴팩트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할까요? 자, 그 이유는 처음에 5개의 바이트를 저장을 했다가 자, 3개를 읽고 나서 이제 2개는 자, 조금 있다가 이제 읽으려고 해요. 근데 새로운 데이터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버퍼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는 저장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왜 이 경우는 저장을 할 수 없는 상태냐면 자, 지금 리밋이 바로 여기로 되어 있죠. 그죠? 리밋이 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는 저장을 못할 뿐더러 포지션이 지금 D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 이 두 데이터는 아직 읽지 않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D가 위치한 인덱스 3을 또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매우 복잡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데이터를 자, 저장을 하려면 자, 컴팩트를 호출해서 읽지 않은 데이터를 버퍼 제일 앞으로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을 자, 읽지 않은 데이터 다음에 위치를 시켜서 자, 여기서부터 새로운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컴팩트는 리밋은 어떻게 이제 변경을 하냐면 제일 뒤로 자, 캐퍼시티 값으로 이렇게 뒤로 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자, 이 뒤로 새로운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포지션이 이제 여기에 자, 위치를 하면 자, 이게 계속 하나씩 저장이 되면 이제 이쪽으로 포지션이 오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제 플립을 이제 호출하게 되면 자, 플립을 호출할 때는 언제? 자, 데이터를 읽어야 될 때. 그래서 플립을 호출하게 되면 자, 포지션이 이쪽으로 가고 자, 리밋이 이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자, 데이터를 또 읽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0번과 1번 인덱스를 제외한 0번과 1번 인덱스를 제외한 나머지 인덱스의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제일 앞으로 저장하고 나면 지금 이 부분은 자, C가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있어도 상관이 없는 이유가 어차피 여기에 새로운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컴팩트를 호출한 이유는 읽지 않은 데이터, 즉 읽지 않은 데이터가 요거죠. 자, 읽지 않은 데이터 뒤에 새로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공간이 없어서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제일 앞으로 당기고
자, 이 공간에다가 자, 데이터를 저장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버퍼의 위치 속성과 자, 위치 속성을 변경하는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자, 이번 시간에는 자, 버퍼 메소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타입별 버퍼들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도 있지만 자, 공통 메소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버퍼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란 뜻이죠. 자, 이들 공통 메소드는 자, 버퍼 추상 클래스에 정의된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모든 버퍼 클래스는 버퍼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는다. 자,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자, 그러면은 이들 메소드에 대해서 자, 한번 봅시다. 자,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자, 버퍼를 생성할 때 자, 제공한 배열을 자, 리턴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 배열을 가지고 자, 버퍼를 생성할 수 있죠. 그래서 랩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자, 기존의 배열을 가지고 자, 버퍼를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자, 바로 이 랩 메소드로 생성된 자, 버퍼일 경우에만 자, 어레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내부 배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array offset 이거는 뭐냐면 버퍼의 첫 번째 요소가 있는 내부 배열의 인덱스를 리턴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내부 배열, 즉 랩으로 만든 배열을 이야기하겠죠. 자, 그 배열에서 0 인덱스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있을 텐데 항상 버퍼가 자, 0 인덱스부터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배열의 몇 번째부터 버퍼의 0 인덱스로 보고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array offset은 배열의 몇 번째부터 자, 버퍼의 첫 번째 요소가 될 것이냐. 자, 그 요소의 자, 순번이겠죠. 인덱스. 자, 인덱스를 이제 리턴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capacity는 버퍼의 전체 크기를 리턴하는 거고요. 자, clear는 자, 포지션은 0. 그 다음에 limit은 capacity로 이제 변경을 합니다. 자, 그 플립은 자, 쓰기 모드에서 이제 읽기 모드로 변환할 때 자,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리밋을 포지션으로 자, 포지셔널 0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has array. 자, 요거는 자, 배열을 가지고 버퍼를 생성했느냐 이제 이거죠. 그래서 내부에 뭐 배열을 가지고 있느냐를 묻는 건데요. 그래서 배열을 가지고 버퍼를 만들었느냐 막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좋겠습니다. 자, has remaining. 자, 포지션과 리밋 사이에 자, 요소가 있는지 여부, 즉 데이터가 있는지 여부라는 이야기죠. 자, 포지션이 리밋보다 적을 경우에는 true를 리턴하고요. 자, 같을 경우에는 자, false를 리턴하겠죠. is direct는 다이렉트 버퍼일 경우에 true, non 다이렉트 버퍼일 경우에는 false를 리턴합니다. 자, is read only. 자, 이거는 버퍼가 읽기 전용이냐 묻는 거죠. 리밋 메소드는 자, 리밋 위치를 리턴하고 자, 리밋하고 몇 개 값으로 여러분이 자, 정수값을 주게 되면 바로 이 정수값으로 새로운 즉 인덱스 값이 되겠죠. 자, 이 인덱스의 새로운 리밋 위치를 자, 설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마크는 현재 위치를 마크로 표시하는 거고요. 자, 포지션은 포지션의 위치를 리턴합니다. 포지션하고 인덱스가 주어지면 자, 주어진 인덱스에 포지션을 설정합니다. 자, remaining. 자, 포지션과 리밋 사이에 요소가 몇 개 있느냐, 즉 데이터가 몇 개 있느냐를 리턴합니다. reset. 포지션을 마크 위치로 이동한다. 자, 이건 이전 시간에 했었죠. 그죠? rewind. 포지션을 0 인덱스로 이동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전 시간에 우리가 위치 속성을 변경하는 메소드를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rewind, reset,
그 다음에 mark, 그 다음에 flip, 자, 그 다음에 clear. 자, 바로 이런 메소드가 자, 위치 속성 값을 변경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clear는 다시 한번 볼게요. 포지션을 0으로, 자, 리밋은 capacity로, flip은 자, 리밋을 포지션으로, 포지션을 0으로.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러분이 데이터를 버퍼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읽기 때문에 자, 이 플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마크, 현재 위치를 마크로 이제 표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리셋은 자, 마크 위치로 이동하는 거죠. 자, 리와인드는 포지션을 0 인덱스로 이동한다. 그래서 다시 읽고 싶을 때 자, 리와인드를 호출해서 자, 포지션을 0으로 갖다 놓고 자, 처음부터 다시 이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버퍼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읽고 저장하는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데이터를 읽을 때는 get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는 자, push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는데요. 자, get 메소드와 put 메소드는 자, 버퍼 출산 클래스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각 타입별 자, 하위 버퍼 클래스가 이제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get과 put 메소드는 자,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 하나는 상대적 메소드,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절대적 메소드로 이제 이렇게 자, 분류하는데요. 상대적 메소드, 즉 relative 메소드는 자, 현재 위치 속성인 포지션에서 데이터를 읽고 저장을 합니다. 자, 절대적 메소드는 자, absolute 메소드는 포지션과 상관없이 자, 주어진 인덱스에서 데이터를 읽고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포지션에서 데이터를 읽으면 상대적 메소드. 자, 그리고 메소드 호출할 때 인덱스를 주고 해당 인덱스의 값을 읽거나 또는 해당 인덱스의 값을 저장하는 절대적 메소드.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자, 분류를 한다는 겁니다. 자, 상대적 get과 자, put 메소드를 호출하면 자, 포지션의 값은 증가된다. 그래서 get을 한번 호출할 때마다 포지션은 1 증가합니다. 그리고 put을 한번 호출할 때마다 포지션은 1 증가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현재 포지션이 0이다. 그러면 get 메소드를 이용해서 0 인덱스의 값을 읽으면 자, 포지션은 1이 됩니다. 다시 또 get 메소드를 한 번 더 호출하게 되면은 자, 1번에 있는 값을 얻어내고 자, 포지션은 2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get 메소드나 put 메소드를 계속 호출하다 보면은 자, 이 포지션의 값이 계속 증가하겠죠. 그러면 이 포지션의 값이 자, 리밋 값까지 증가했을 경우, 즉 리밋 값과 같아지면 자, 이때 get과 put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예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get을 만약에 호출하게 되면 buffer underflow exception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put 메소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buffer overflow exception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포지션이 리밋 값일 경우에는 자, 이런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자, 알아두세요. 자, 절대적 메소드는 현재 포지션에 있는 값이 아니라 자, 메소드를 호출할 때 주어진 인덱스에 자, 값을 저장하거나 또는 해당 인덱스의 값을 자, 읽는 자, 메소드인데요. 그래서 절대적 get과 자, put 메소드를 호출하면 자, 포지션의 값은 증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가지고 이제 값을 읽거나 저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포지션의 값은 증가되지 않습니다. 자, 상대적과 자, 절대적 메소드를 그러면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래서
버퍼 클래스가 갖고 있는 get 메소드와 put 메소드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어떤 get이 또 어떤 put이 상대적 메소드고 또 어떤 것이 절대적 메소드냐, 이 구분하는 방법은 이 상대적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매개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매개 값이 없기 때문에 자, 인덱스 매개 값이 없으면 상대적 메소드,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어떤 인덱스를 매개 값으로 받는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절대적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 표는 바이트 버퍼와 차 버퍼의 get 메소드를 자, 나타낸 건데요. 자, 이 버퍼들 말고 다른 버퍼에도 여러분이 get 메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버퍼만 좀 살펴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get 메소드가 있는데요. 자, 상대적 get과 절대적 get이 있습니다. 자, 상대적 get을 보니까 자, 매개 변수에 인덱스가 없습니다. 자, 바이트 버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차 버퍼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절대적 get 메소드는 보시면은 매개 변수에 인덱스가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덱스가 없으면 상대적, 인덱스가 있으면 절대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상대적 get 메소드는 자, 이러한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해당 버퍼의 포지션이 1 증가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좀 다르겠죠. 이 get 메소드는 주어진 바이트 배열의 길이에 따라서 해당 포지션의 값도 이제 증가를 하겠죠. 근데 이제 이와 같은 매개 값이 없는 이와 같은 자, get 메소드는 한번 호출할 때마다 포지션이 1 증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적 같은 경우에는 자, 해당 인덱스를 주게 되면 그 해당 인덱스의 자, 값들을 자, 리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이트 버퍼와 차 버퍼의 put 메소드를 보도록 하죠. 자, put 메소드도 마찬가지로 상대적, 절대적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자, 상대적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매개 변수가 없습니다. 없죠. 근데 절대적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라고 하는 매개 변수가 있죠. 그래서 상대적 put 메소드를 여러분이 호출하게 되면은 자, 포지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1 증가할 수도 있고 자, 이와 같이 바이트 배열을 주게 되면은 저장한 개수만큼 포지션이 이제 증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자, put 메소드를 보면은 뭐 각 타입별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이제 할 것 같죠. 자, 이거는 차를 저장하는 거고요. 자, 문자열도 저장하는 것도 보이는데 자, 절대적 put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인덱스에 자, 해당 값들을 자,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합니다. 자, 차 버퍼도 마찬가지죠. 자, 버퍼 예외의 종류인데요. 자, 버퍼 예외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뭘까 보니까 자, 버퍼가 다 찼을 때 데이터를 또 저장하려는 경우,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는데 데이터를 저장을 할 경우, 자, 이때 이제 예외가 발생을 한다는 거고요. 버퍼에서 더 이상 읽어올 데이터가 없는데 자, 데이터를 더 읽으려고 하는 경우, 자, 이때 이제 예외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외의 종류를 보게 되면 자, 버퍼 오버플로우 익셉션, 그 다음에 버퍼 언더플로우 익셉션, 그 다음에 인밸리드 마크 익셉션, 그 다음에 리드 온리 버퍼 익셉션, 자, 이렇게 있는데 자, 버퍼 오버플로우 익셉션은 자, 포지션이 리밋에 도달했을 때, 즉 포지션이 리밋일 경우죠. 그래서 이때 put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자, 버퍼 오버플로우 익셉션이 생깁니다. 그래서 버퍼를 초과했다는 이야기죠. 자, 버퍼 언더플로우 익셉션은 자, 포지션이 리밋에 도착했을 때, 즉 포지션이 리밋 값일 때 자, get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버퍼 언더플로 익셉션이 발생을 합니다. 자, invalid mark exception은요, 자, 마크가 유효하지 않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마크가 없는 상태에서 자, 리셋 메소드를 호출하면 발생을 합니다. 자, read only buffer exception. 자, 읽기 전용 버퍼에서 자, put 또는 compact 메소드를 호출하면 발생합니다. 그래서 put은 저장하는 거죠. compact는 아직 읽지 않은 데이터를 자, 맨 앞으로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자, 저장이라고 하는 행위가 들어가므로 자, 읽기 전용에서는 compact를 호출하게 되면은 자, read only buffer exception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메소드와 자, 이들 메소드를 실행했을 때 자, 위치 속성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 예제를 통해서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패키지 이름은 자, 섹션 3에 자, exam 03 자, 버퍼라고 주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하나 생성할 건데요. 자, 클래스 이름은 버퍼 example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먼저 7바이트 크기로 버퍼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콘솔에 출력하는 것은 자, 복사해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바이트 버퍼를 가지고 자,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이트 버퍼를 자, 생성을 할 건데요. 자, 바이트 버퍼 점 자, allocate direct를 주도록 하죠. 자, 다이렉트 버퍼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자, 7로 줬습니다. 그래서 7이 캐퍼시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성한 자, 바이트 버퍼의 자, 위치 속성 값을 한번 출력을 해 볼 건데요. 자, 위치 속성 값은 자,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포지션을 출력을 하기 위해서 자, 버퍼의 포지션 메소드를 자, 호출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리밋 값을 자, 출력할 수 있도록 자, 버퍼 리밋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자, 캐퍼시티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버퍼의 캐퍼시티 메소드를 호출했죠. 자,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처음 버퍼를 생성했을 때 자, 이렇게 자, 위치 속성 값이 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은 0, 자, 리밋은 7, 캐퍼시티는 7이 나오죠. 자, 앞으로 자, 이 출력 코드는 반복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요거를 자, 메소드로 자, 미리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print 자, state라고 해서 매개 값으로 받은 버퍼의 자, 위치 속성 값을 출력을 하도록 자, 이 코드를 자, 여기다가 자, 붙여 넣고요. 자, 요거는 지웁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O 하고요. 자, 모든 종류의 버퍼가 다 여기 대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추상 클래스로 자, 이렇게 선언했으니까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자, print 자, state라고 이렇게 주고 자, 이 버퍼라고 하는 객체를 자, 매개값으로 주면 되겠죠. 자,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아까하고 똑같죠. 그래서 버퍼의 이제 상태를 출력을 할 때는 바로 이 메소드를 이제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두 개의 바이트를 저장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버퍼에 자 put 이렇게 하고요. 자 10을 저장을 할 건데 이 10은 여러분 뭐예요? 자 int 타입이죠. 자 그래서 바이트 타입으로 변환한 후에 자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복사해서 자 11을 저장하도록 해보죠. 자 그러면 put을 자 2번 사용했었죠. 그래서 2바이트 저장 후에 자 위치 속성 값의 변화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포지션은 2가 됐죠. 리밋과 캐퍼시티는 그대로입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자 연이어서 세 바이트를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2 자 13 자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자 14로 주겠습니다. 그럼 세 개를 이제 저장을 또 했죠. 그래서 3바이트 저장 후에 자 위치 속성 값이 자 어떻게 되는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자 포지션이 2에서 자 5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리밋과 캐퍼시티는 여전히 7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읽어 볼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5바이트를 저장을 했죠. 자 이 5바이트를 이제 제일 앞에서부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장해서 읽기 모드로 이제 이렇게 넘어오려고 그러면은 자 버퍼에 자 플립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플립 호출 후에 위치 속성 값의 변화를 한번 보죠. 자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포지션은 자 0으로 되고요. 자 리밋은 5가 됩니다. 그래서 3바이트 저장 후에 포지션이 5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플립을 호출하게 되면 리밋이 포지션이 됩니다. 그래서 리밋이 포지션 값 5를 갖게 됨으로 해서 자 리밋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포지션은 맨 앞으로 이제 돌아가서 0을 가리킵니다. 자 캐퍼시티는 7이죠. 여전히. 자 그러면은 이제 3바이트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버퍼에 get 이렇게 주고요. new byte 3 자 이렇게 주게 되면은 자 바이트 배열을 제가 줬잖아요. 그러면 이 바이트 배열의 길이만큼 읽습니다. 그럼 3바이트를 이제 읽게 되는 거죠. 그러면 3바이트를 읽은 이후에 위치 속성의 변화를 한번 볼까요? 저장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포지션이 0에서 자 3바이트를 읽은 후 자 포지션은 3으로 변했죠. 자 리밋은 자 5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3바이트를 읽었으니까 포지션이 증가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마크를 해볼 건데요. 자 버퍼에 마크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현재 포지션의 마크를 자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를 마크해 놓음이라고 출력을 하나 해 줄게요. 자 저장하고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2바이트를 더 읽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해서 자 2바이트를 더 읽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위치 속성 값은 어떻게 될까요? 자 포지션이 5가 되겠죠. 자 리밋도 5인데요. 그럼 더 이상 읽을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더 이상 읽을 게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자, 현재 포지션이 5라는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읽을 게 없으니까요. 이 포지션을 자, 포지션 3으로 자, 이동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3에 우리가 마크 표시를 해 두었잖아요. 그래서 그 마크된 위치로 포지션을 이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버퍼에 뭐를 호출하면 될까요? 자, 리셋을 호출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크가 있는 위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 마크가 있는 위치로 이제 포지션을 이제 옮겨서 자, 위치 속성의 값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볼게요. 자, 포지션이 3으로 자,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자, 버퍼에 자, 리와인드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시켜 봅시다. 자, 리와인드는 되감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포지션을 제일 앞에 0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출력을 한번 해보죠. 리와인드 호출 후에 자, 포지션의 상태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포지션이 자, 0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죠. 자, 리밋은 자, 5값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버퍼에 클리어를 호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클리어를 호출하게 되면 자, 버퍼를 이제 초기화를 하는 거죠. 자, 초기화한다는 것은 포지션은 자, 0으로 자, 리밋은 캐퍼시티 값으로 자, 이렇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근데 하나 주의할 점은 이 버퍼에 있는 데이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위치 속성 값만 자, 처음 버퍼를 만들었을 때 그 값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이 버퍼에 저장된 값이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버퍼가 완전히 다른 값으로 뭐 예를 들어서 0값이라든지 뭐 이런 값으로 자, 바뀌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클래스를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죠. 자, 클래스 이름은 자, compact example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이번 예제에서는요. 자, compact 메소드를 호출한 후에 자, 변경된 버퍼의 내용과 포지션, 리밋의 위치 값을 한번 출력해서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7바이트의 크기로 자, 버퍼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바이트 버퍼로 만들기로 하죠. 자, allocate direct 자, 7로 주겠습니다. 자, 총 5바이트를 저장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5바이트를 저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플립을 호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읽기로 자, 바꾸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플립을 호출을 해서 자, print 자, state라고 해서 저번 예제에서 우리가 이거 한번 만들었었죠. 이 메소드. 자, 가지고 볼까요? 지금 여기에서 바로 이 메소드였죠. 그래서 카피해서 자, 여기다가 자, 붙여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출력을 해 볼 건데요. 뭐를 출력을 해 볼 거냐면 자, 실제 버퍼에 데이터가 뭐가 들어가 있나 자,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이와 같이 자, get 메소드로 자, 각각 인덱스 번호에 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get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이 이 버퍼라고 하는 이 클래스에는 없어요. 자, 없기 때문에
매개 변수의 타입을 자, 바이트 버퍼로 변경을 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실행을 한번 해 볼게요. 해보면 자, 지금 이와 같은 결과를 자, 얻어내는데요. 자, 여기에 탭을 자, 빼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데이터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자, 위치 속성의 값이죠. 그래서 5바이트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자, 플립을 했으니까 포지션은 0, 자, 리밋은 5, 자, 캐파시티는 7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3바이트를 읽을 거예요. 그래서 자, 3바이트를 읽고, 그러면 10, 11, 12가 읽혀지겠죠? 자, 포지션은 그러면 13 위치에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자, 컴팩트를 한번 호출해 보죠. buffer.compact. 자, 이렇게 하고 자, 컴팩 실행 이후에 자, 데이터의 변화와 자, 위치 속성의 값이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자, 한번 출력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저장하고 실행을 해 보면 자,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가 자, 플립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3바이트를 읽었습니다. 그러면은 요걸 읽고 자, 여기에 현재 위치가 있겠죠. 자, 이제 컴팩을 하게 되면 아직 읽지 않은 2바이트를 제일 앞에다가 복사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포지션을 위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포지션 2가 되는 거죠. 0, 1, 2. 자, 리밋 7. 자, 요거는 자, 캐퍼시티의 값과 동일한 값을 가지도록 그렇게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컴팩을 실행하게 되면은 읽지 않은 데이터는 맨 앞에, 포지션은 자, 이 데이터 뒤에 여기에 위치하고 리밋은 캐퍼시티로 된다. 파워포인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이죠. 이번에는 바이트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채널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자, 읽는 버퍼는 모두 바이트 버퍼입니다. 자, 데이터를 입력하고 출력하기 위해서는 채널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데요. 자, 이 채널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은 바이트 버퍼고요. 또 이 채널이 출력할 데이터가 있는 곳도 바이트 버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입력과 출력을 하기 전에 반드시 바이트 버퍼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바이트 버퍼를 가지고 여러분이 프로그램 목적에 맞게끔 자, 다른 기본 타입 버퍼로 이제 변환을 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경우는 자, 바이트 버퍼에 특정 문자 셋으로 자, 인코딩된 바이트들이 저장되어 있을 경우, 자, 그러면은 이 바이트 버퍼로부터 여러분이 문자열을 얻기 위해서는 자, 디코딩된 차 버퍼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자열을 얻어내야 돼요. 그래서 바이트 버퍼에서 차 버퍼로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 경우는 자, 바이트 버퍼에 자, 정수 바이트들이 저장되어 있을 경우, 자, 이때는 자, 인트 버퍼로 변환해서 자, 읽어줍니다. 그래서 바이트 버퍼를 자, 인트 버퍼로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자, 세 번째 경우는 자, 차 버퍼와 인트 버퍼의 내용을 채널로 출력할 경우, 자, 채널로 여러분이 데이터를 자, 출력할 때는 바이트 버퍼를 무조건 사용해야 된다고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차 버퍼와 인트 버퍼에 있는 내용을 채널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자, 바이트 버퍼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 버퍼로부터 자, 바이트 버퍼로 변환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자, 첫 번째로 자, 바이트 버퍼를 자, 문자열로 만들고 반대로 문자열을 자, 바이트 버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자, 문자 셋 객체를 얻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특정 문자 셋으로 자, 문자열이 구성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문자 셋으로 해석을 해야만이 자, 바이트로 변환할 수도 있고 자, 변환된 바이트에서 다시 문자열로 복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차색 객체를 이제 얻기 위한 방법으로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하나는 forName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자, 지정한 문자셋에 해당이 되는 차셋을 자, 얻어내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디폴트 차셋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자, 운영체제가 사용하는 디폴트 문자셋인 차셋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셋을 얻고 나면 여러분이 바이트 버퍼를 스트링으로 또 스트링을 바이트 버퍼로 변환할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자, 스트링을 바이트 버퍼로 변환하는 것부터 볼게요. 자, 스트링을 바이트 버퍼로 변환하는 것을 보통 인코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스트링 문자열이 있다면 자, 이 문자열로부터 자, 바이트 버퍼를 어떻게 얻어내냐면 자, 이와 같이 차셋, 즉 요 위에서 얻은 차셋 객체에 자, 인코드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이 문자열을 매개값으로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인코드 메소드는 자, 이 문자열을 자, 여기에 주어진 문자셋으로 해석한 다음에 자, 바이트로 변환해서 자, 바이트 버퍼에 저장을 합니다. 이번에는 바이트 버퍼를 스트링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알아보죠. 자, 바이트 버퍼를 스트링으로 변환하는 것을 디코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이트 버퍼가 있다면 자, 이 바이트 버퍼를 자, 문자열로 자, 변환하기 위해서 자, 위에서 얻은 차셋을 사용을 하는데요. 자, 디코드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이 디코드 메소드의 매개값으로 자, 바이트 버퍼를 제공을 해주면 자, 이 디코드는 무엇을 리턴을 하냐면 차 버퍼를 리턴합니다. 그래서 이 차 버퍼에 자,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은 자, 비로소 문자열을 얻게 되는 거죠. 바이트 버퍼와 스트링 간의 변환을 예제로 만들어 보기로 하죠. 자, 새로운 패키지를 만들겠습니다. 자, 패키지 이름은 exam4에 convert 자, buffer라고 주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하나 추가하죠. 자, 클래스 이름은 byte buffer to string example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먼저 차셋 객체부터 얻어낼 건데요. 자, forName이라고 하는 메소드로 자, utf-8 문자셋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utf-8 문자셋에 대한 차셋 객체를 자, 얻었는데요. 자, 이제 문자열을 인코딩해서 자, 바이트 버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string data equal 안녕하세요 이라는 문자열이 있다고 보죠. 자, 그러면 인코드 메소드를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바이트 버퍼 자, 차셋 점 자, 인코드 자, 여기 인코드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차 버퍼를 받을 수도 있고요. 자, 문자열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문자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문자열을 매개값으로 대입을 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이트 버퍼를 자, 얻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채널을 통해서 이제 출력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자, 이 바이트 버퍼를 이용을 해서 다시 문자열로 복원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즉 디코딩을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디코딩을 할 때는 일단 차 버퍼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제 문자열을 얻어내면 됩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를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차셋. 자, 여러분 이 문자열을 UTF-8 문자셋을 이용을 해서 바이트 버퍼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 디코딩을 할 때도 자, 똑같은 차셋을 가지고 디코딩을 해줍니다. 그래서 디코드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매개값으로 자, 바이트 버퍼를 제공을 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자, 차 버퍼가 되고요. 그래서 차 버퍼에 자, toString을 호출하게 되면은 자, 문자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을 자,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그래서 문자열 복원이라고 출력하고 자, 이 데이터를 자, 출력해 보면 안녕하세요가 자, 출력되어져 나올 겁니다. 자, 저장하고 자,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안녕하세요가 잘 복원되어서 자,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이트 버퍼와 인트 버퍼 간의 변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트 버퍼를 바이트 버퍼로 자, 바꾸는 방법을 보도록 하죠. 자, 간단하게 여기에 배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 배열을 가지고 자, 인트 버퍼를 만들었어요. 자, 만들 때 랩이라는 메소드로 자, 배열을 매개값으로 주고 만들었죠. 자, 그럼 이제 인트 버퍼를 얻었는데 자, 이 인트 버퍼를 자, 바이트 버퍼로 바꾸려면 일단 바이트 버퍼를 생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트 버퍼의 크기는 어떻게 주느냐면 자, 인트 버퍼의 캐퍼시티에다가요 곱하기 4를 합니다. 자, 인트 버퍼의 캐퍼시티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자, 지금 배열의 길이가 2인 자, 이 인트 배열을 가지고 인트 버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캐퍼시티는 2라는 값을 갖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2 곱하기 4 하면은 8이잖아요. 그래서 8을 바이트 버퍼에 자, allocate 매개값으로 제공을 해주는데 자, 그 이유는 int가 4바이트죠. int의 크기는 4바이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int를 자, 바이트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자, 4바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총 2개의 int가 있으니까 그래서 4를 곱해서 전체 8바이트의 캐퍼시티를 갖는 자, 바이트 버퍼를 생성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포문을 이용을 해서 자, 이 int 버퍼의 capacity 즉 2죠. 그래서 0부터 해서 자, 2 미만까지 그러니까 이제 두 번 돌겠죠. 그래서 두 번 돌도록 포문을 작성을 하고 자, 바이트 버퍼의 put int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자, int 버퍼에서 정수값을 하나씩 얻어내어서 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int가 4바이트이기 때문에 결국 자, 포문이 한번 실행할 때 자, 4바이트씩 바이트 버퍼에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포문을 자, 다 실행하고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이트 버퍼의 플립을 호출을 해서 이제 읽기 모드로 이제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바이트 버퍼를 자, 인트 버퍼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이트 버퍼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이 바이트 버퍼에서 자, 인트 버퍼로 바꾸려면 자, as int buffer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됩니다. 바이트 버퍼로부터 as int buffer 이렇게 메소드를 호출하면 바로 int buffer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매우 간단하죠. 자, 이와 같은 as 뭐뭐뭐 버퍼라고 하는 메소드가 자, 바이트 버퍼에는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s short buffer는 short 버퍼로
자, as long 버퍼는 long 버퍼로, as 더블 버퍼는 더블 버퍼로, 자, 이렇게 변환해주는 아주 간단한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매우 쉽게 이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밑에 코드는 뭐냐면요. 자, int 버퍼를 가지고 자, 다시 int 배열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단 int 배열의 길이를 여러분이 자, 알아야 되니까요. 자, int 버퍼의 capacity를 자, int 배열의 길이로 주고 자, 이렇게 배열을 만든 다음에 자, int 버퍼의 get 메소드로 자, 이 배열을 주게 되면은 자, int 버퍼에 있는 int 값들이 바로 이 배열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자, arrays.toString에서 자, 이 int 배열을 넘겨주면 자, 이 배열 안에 있는 숫자들이 출력이 되어서 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클래스를 하나 추가하죠. 자, 클래스 이름은 byte buffer to int buffer example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먼저 int 배열에서 int buffer를 넣고요. 그 다음에 int buffer를 byte buffer로 변환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int 배열이 자, 이와 같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자, int 배열로부터 자, int buffer를 얻을 건데요. int buffer write int buffer는 int buffer wrap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자, 매개값으로 자, int 배열을 줍니다. 그래서 write 자, 데이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int 버퍼를 얻고요. 이제 바이트 버퍼로 변환을 해 보겠습니다. 바이트 버퍼 write 바이트 버퍼 자, 바이트 버퍼 allocate 자, 바이트 버퍼를 생성을 할 건데요. 자, 바이트 버퍼의 capacity는 어떻게 주느냐면 write int buffer의 capacity에 4를 곱해줍니다. int는 자, 4바이트니까 요 두 개의 여러분이 int 값을 바이트 버퍼에 저장하려고 그러면 8바이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8을 자,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트 버퍼를 이제 얻고 나서 이제 포문을 이용을 해서 자, int 값을 바이트 버퍼에 저장을 하도록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int i는 0 자, write int buffer의 capacity 자, 2죠? i++ 이렇게 주고 자, 결국 포문이 이제 두 번 돌게 되겠죠? write byte buffer에 자, put int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자, 정수를 이제 매개값으로 주면 됩니다. 그래서 write int buffer에 자, get 메소드를 이용해서 자, i번째에 해당이 되는 정수를 얻어서 자, 바이트 버퍼에 저장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다 저장을 한 이후에는 자, 읽기 모드로 이제 변환하기 위해서 write byte buffer에 자, flip 메소드를 호출을 합니다. 자, 그러면 포지션은 0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트 버퍼를 자, int 버퍼로 바꾸어서 자, 다시 int 배열로 만드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바이트 버퍼가 일단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read 바이트 버퍼라고 자, 변수명을 만들어 주고요. 자, 이 위에서 우리가 얻었던 write 바이트 버퍼를 그대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int 버퍼를 어떻게 얻어낼까요? read int buffer. 자, 바이트 버퍼에는 as 뭐뭐뭐 버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read 바이트 버퍼에 보면 as int 버퍼가 있죠. 그래서 int 버퍼로 만들어주는 자, 메소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쉽게 여러분이 int 버퍼를 얻었는데요. 자, 이 int 버퍼를 가지고 자, int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int 배열을 하나 생성을 하는데 자, new int. 자, 배열의 크기는 자, 이 int 버퍼의 capacity가 자,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read int 버퍼의 capacity. 자, 이렇게 주고요. 자, read int 버퍼에 자, get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자, int 배열을 매개값으로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get 메소드는 매개값으로 준 이 배열 안에 자, int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read 데이터라고 주면 되겠죠. 자, 콘솔에 여러분이 int 배열의 값이 무엇이 있는지 자, 출력을 해 봅시다. 그래서 배열 복원이라고 출력을 해 주고요. 자, arrays에 자, toString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그래서 int 배열을 주면 자, 안에 있는 항목들을 자, 출력을 해 줄 겁니다. 그래서 자, read data 자,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자,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 보면 자, 이렇게 잘 복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